밥 한 끼만 주시오. 여기를 어디라고 찾아와?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의 아버지 장례식장. 노숙인 한 명이 들어와 구겨진 국권 1,000원짜리를 부조함에 넣었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졌어요. 30년 전 사라진 친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형은 왜 30년 동안 1,000원짜리 한 장을 품고 살았던 걸까요? 왜 노숙인으로 살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었어요. 하지만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에는 축제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무겁고 엄숙한 공기가 감돌았죠. 대한민국 의료계의 거목. 한성그룹 명예회장 강필수 옹의 빈소였습니다. 86회를 사신 노인이었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병원 하나를 세웠고 그 병원이 지금의 한성의료그룹이 되었습니다. 직원만 2만 명이 넘는 대기업의 창업주였죠. 장례식장 입구에는 화환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이 빼곡했어요. 조문객들의 검은 양복이 줄을 이었습니다. 식장 안쪽 귀빈실에는 상주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 한성그룹 현 회장 강태수, 58살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완장.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남 강준혁이 서 있었어요. 38살. 한성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빼닮은 날카로운 인상, 차가운 눈빛,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막내딸 강수빈, 32살. 한성그룹 홍보실장이었습니다. 오빠와는 달리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유독 따랐던 손녀였거든요. 수빈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조문객의 행렬이 잠시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환을 정리하고 있었고 유족들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죠.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막아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어르신. 강태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소란이 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직원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저기, 바깥에. 무슨 일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숙인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막아도 자꾸 들어오시려고. 뭐? 준혁이 버럭 일어섰습니다. 장례식장의 노숙인이? 당장 내보내. 그때 입구 쪽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기침 소리가 섞였습니다. 아버지. 태호 왔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직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때가 찌든 회색 점퍼, 해진 운동화, 여기저기 구멍 난 바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60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몸은 그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휘청거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폐가 좋지 않은 게 분명했죠. 직원들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아무나 오시면 안 돼요.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집스럽게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 순간 강태수의 눈이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태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알아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비록 망가지고 늙어버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업어주던 형, 밥을 굶으면서도 동생에게 먼저 먹이던 형,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사라진 형. 형? 태수의 입에서 한 글자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거의 신음에 가까웠죠. 노숙인 남자. 강태호. 강태수 회장의 친형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간 형. 출소 후 연락이 끊긴 형.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 그 형이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였어요. 태호가 비틀거리며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막아섰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누렇게 변색된 비닐.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한 게 분명했어요.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지폐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어요. 색이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1994년에 발행된 국권 1,000원짜리였습니다. 30년 된 지폐. 30년 동안 품고 다닌 1,000원. 태호가 부조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1,000원짜리를 부조함에 넣었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인자한 눈빛.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불효자 태호, 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어요. 태호가 영정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절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절을 마쳤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절을 마친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 한 끼만 주세요.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문 온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노숙인인가? 회장님 아시는 분이래? 강태수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섰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형. 그것도 아버지 장례식장에 노숙인 차림으로 1,000원을 부조하고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어요. 무릎 꿇은 노숙인, 그리고 그 앞에 굳어 선 회장. 강태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고 했던 얼굴이었어요. 아니, 잊은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 적골로 나타났습니다. 태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큼성큼 태호 앞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태수가 태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고 있는 형의 모습,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 묻은 점퍼, 푹 꺼진 볼, 역겨웠습니다. 아니, 역겹다기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법정이었죠. 동생이 28살 때였어요. 그때 태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죠. 지금 태수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만 있었어요. 태수야.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닥쳐. 태수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태호의 입이 다물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야 하나. 태수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아니, 살인자라고 불러야 하나.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살인자? 회장님, 형이 살인자라고? 무슨 일이야? 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30년 전에 사람 죽이고 감옥 갈 때는 언제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뭐가 어쨌다고. 태수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빼앗아 놓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태수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말끝을 흐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나가. 그때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경호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 사람 당장 끌어내. 검은 양복의 경호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태호의 양팔을 잡았어요. 태호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죠. 눈빛이 슬펐어요.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태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어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요. 여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막내딸 강수빈이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오빠, 잠깐만. 준혁이 눈을 흘겼습니다. 수빈아, 비켜.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 앞에 딱 버티고 섰어요. 아빠.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누군진 저도 잘 몰라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수빈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지가 와도 밥은 줘야 한다고.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배고픈 사람 돌려보내면 복이 나간다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이 계속 말했어요. 이분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도 모르고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하신 말씀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래요.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밥 한 그릇 못 주면 그게 어디 사람이냐? 병원을 세우고 부자가 된 후에도 아버지는 가난한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앞에 돈이 뭐가 중요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죠.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처럼 여겨지는 그 말을 장례식장에서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죠. 태수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밥만. 결국 낮게 내뱉었습니다. 밥만 먹고 당장 꺼져. 경호원들이 물러섰습니다. 태호의 팔에서 손을 뗐어요. 수빈이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태호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기도 했어요. 아, 어머니를 닮았구나. 태수의 아내. 30년 전 딱 한 번 본 얼굴이었죠. 동생 결혼식 때였어요. 형은 축의금을 전하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 신부의 눈빛이 지금 이 아가씨에게 그대로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이 태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식당 쪽으로 안내했어요. 태호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빈이 구석자리에 태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뚝배기를 들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개장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수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밥을 국에 말아 건넸습니다. 태호가 국밥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국물, 하얀 밥알, 파릇파릇한 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술 앞에서 멈췄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가족이 차려준 밥. 아니,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동생은 저 멀리 앉아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국밥 속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수빈이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우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멀리서 태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 눈이 갔어요. 저 인간이 왜 울어? 사람까지 죽여놓고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빼앗아 놓고.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국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목이 메어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물만 몇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30년 만에 동생이 있는 곳에서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태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수빈이 부축하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비틀거리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워 보였어요. 출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동생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태호가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30년 전에도 저런 등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날, 동생은 등을 돌린 채 나가버렸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태호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잘 있어라, 태수야. 목소리가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밥 잘 먹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빗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태호의 등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에 젖은 회색 점퍼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태수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쓰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회장님, 회장님 계십니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비를 맞았는지 양복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강필수 명예회장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30년 넘게 강씨 집안의 모든 법적 문제를 맡아온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병원 하나일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그룹 전체의 법무를 총괄하는 고문 변호사였어요. 김 변호사가 태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큰아드님, 큰아드님 오셨습니까? 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명예회장님의 큰아드님이요. 김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인간이 왜?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올 줄 알고 기다렸나?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다린 게 아닙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 그 단어에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유언? 김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문객들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태수가 김 변호사를 따라 귀빈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빈과 준혁도 뒤따랐어요. 귀빈실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의 소란이 멀어졌어요. 김 변호사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였어요.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둥글게 변해 있었어요. 가죽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군데군데 얼룩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어요. 명예회장님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아버지의 일기장.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고? 평생 아버지 곁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기를 쓰시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명예회장님께서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일주일 전에? 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일기장을 주셨어요. 김 변호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명예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가 올 거다. 내 장례식에 반드시 온다.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 형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이걸 맡기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큰아들이 오거든 이 일기장을 작은아들에게 꼭 보여주라고. 큰아들이 오면 작은아들에게 보여주라.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눈물을 훔쳤어요. 다 읽고 나면 태호를 찾아라. 형을 용서해라. 그게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용서하라. 형을 용서하라.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용서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을 죽인 놈을 어떻게 용서해? 김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기장을 내밀 뿐이었어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잠깐 말을 멈췄어요. 명예회장님께서 이 일기장을 주실 때 우셨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네. 평생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은 이야기가 있다고. 이제 떠나기 전에 털어놓아야겠다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바라봤어요. 낡고 너덜너덜해진 표지. 아버지가 평생 숨긴 것. 가슴에 묻은 이야기. 도대체 뭐가 적혀 있는 걸까요? 일단 읽어보시죠.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태수가 천천히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 안에 뭔가 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긴 뭔가가. 형에 대한 진실이. 아빠, 그게 뭐야? 수빈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일기장이야?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표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가죽이 낡아서 까슬까슬했습니다. 손끝에서 세월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이 나타났어요. 누렇게 바른 종이. 그 위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삐뚤빼뚤했습니다. 원래 아버지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진료 기록을 쓸 때도 메모를 남길 때도 항상 정갈했죠. 그런데 이 글씨는 달랐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씨 위에 얼룩이 있었어요. 동그랗게 번진 자국들. 잉크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쓴 글이었어요.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울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넘겼습니다. 천천히. 첫 번째 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맨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3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30년 전 오늘. 그날은 형이 사람을 죽인 날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천천히 글씨를 따라갔어요. 내 죄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빚보증만 안 섰어도. 빚보증? 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무슨 빚보증? 계속 읽었습니다. 빚쟁이 놈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돈을 갚으라고 행패를 부렸다. 나는 없었다. 병원에 있었다. 집에는 태호와 태수만 있었다.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태수는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칠게 쿵쿵쿵. 문을 열었더니 험상궂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서너 명이었습니다. 강필수 어디 있어? 그들이 소리쳤어요. 태수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어요. 집에는 형과 자신뿐이었죠. 그때 형이 나왔습니다. 뭔 일이냐? 형이 남자들 앞에 섰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수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자신을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후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 방에서 나왔을 때 형은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남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태수가 기억하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일기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빚쟁이 놈들이 태수 손을 망가뜨리려 했다. 뭐라고?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빚쟁이 놈들이 태수 손을 망가뜨리려 했다. 의사가 될 귀한 손을. 손을? 내 손을? 태수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회장의 손이었어요. 서류에 사인을 하는 손, 악수를 하는 손. 하지만 30년 전에는 메스를 잡을 손이었습니다. 의대본과 4학년. 곧 의사가 될 예정이었죠. 그 손을 빚쟁이들이 망가뜨리려 했다고? 태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가 막아섰다. 동생 손에 손 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형이 나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그만.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물 자국이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태호가 그놈을 밀쳤다. 그놈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죽었다. 실수였습니다. 동생을 지키려다가 밀쳤는데 죽은 거였어요. 태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아빠? 수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나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죽인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형을 미워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인 놈이라고. 그런데 진실은 달랐어요.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했어요. 더 읽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진실을, 형의 진짜 이야기를.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이어졌어요. 여전히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같은 날의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길었어요. 아버지가 그날 밤새 쓴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왔다. 태호가 자수했다. 내가 말렸다. 정당방위라고. 동생을 지키려다 그런 거라고. 증인도 있다고. 태수가 다 봤다고.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눈이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태호가 그랬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수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 애가 죄책감 느끼면 안 돼요. 쟤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거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하면 안 돼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읽었습니다. 태호가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 거짓 진술? 무슨 거짓 진술? 그놈한테 빌린 돈 때문에 다퉜다고 했다. 갚으라고 독촉해서 화가 났다고 했다. 그래서 밀쳤는데 죽었다고 했다. 동생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태수 손을 지키려던 것도, 동생 앞에서 협박당한 것도 전부 숨겼다. 태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를 지키려다 죽인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물었다. 왜 그러냐고. 진실을 말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그런데 태호가 웃었다. 슬프게 웃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글씨가 흔들려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쓴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 태수는 의사가 될 아이예요. 의사는 깨끗해야 해요. 환자들이 믿어줘야 하잖아요. 형이 동생 지키려다 사람 죽였다는 거 알려지면 태수 평생 그 꼬리표 달고 살아요. 살인자의 동생, 살인을 유발한 사람. 그 꼬리표요.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일기장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게 나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인 미친놈. 탐욕에 눈이 먼 살인마. 그러면 태수는 저를 원망만 하면 돼요. 미워하기만 하면 돼요. 죄책감은 안 느껴도 돼요. 깨끗하게 의사가 될 수 있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수빈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아빠, 왜 그래요? 왜 울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기장을 붙잡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대기업 회장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형을 미워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인 놈이라고, 탐욕에 미친 살인마라고, 우리 가족의 수치라고. 그래서 형을 버렸습니다. 면회도 가지 않았어요.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형이 감옥에서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출소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관심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외면한 거였어요. 형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그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형처럼 되지 않겠다는 도끼로. 그런데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형은 나를 지키려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를 지키려고 스스로 나쁜 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형을 30년 동안 미워했어요. 저주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빠, 진정해요. 수빈이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읽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를 끝까지. 날짜가 바뀌어 있었어요.
1994년 12월 31일. 재판이 끝났다. 태호가 15년 형을 받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연하다. 태호가 끝까지 거짓 진술을 했으니까. 동생을 지키려던 거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형량이 반은 줄었을 거다. 그런데 태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태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형은 15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나를 지키려다 저지른 일 때문에. 만약 진실을 말했다면 7년, 아니 5년만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나를 위해 15년을 선택했습니다. 법정에서 태수를 봤다. 태수는 형을 노려보고 있었다. 증오에 가득 찬 눈이었다. 그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태호는 그 눈을 보며 웃었다. 슬프게 웃었다. 태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자신, 형을 노려보던 자신, 왜 저런 짓을 했냐고, 왜 우리 가족 망신을 시키냐고, 돈이 그렇게 좋으냐고, 눈빛으로 형을 저주했습니다. 형은 그걸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형은 기뻤던 거예요. 동생이 자신을 미워하니까, 죄책감 없이 미워하니까, 계획대로 됐으니까, 동생이 깨끗하게 살 수 있으니까. 태수의 가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일기를 읽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995년 1월 15일. 태수가 의대를 자퇴했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형처럼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형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다. 태호가 목숨 바쳐 지킨 태수의 꿈이 무너졌다. 태호가 그토록 지키려던 태수의 손이 메스 대신 계약서를 주게 됐다. 태호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나. 차마 전할 수가 없었다. 태수는 일기장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이 지키려던 게 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던 내 꿈, 메스를 줄 내 손. 형은 그걸 지키려고 감옥에 갔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형을 미워하며 그 꿈을 버렸어요. 형에 대한 분노로 의대를 때려치웠습니다. 형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동생이 의대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자기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태수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 수빈이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진정해요. 제발이요. 준혁도 다가왔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읽어봐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희들도 읽어봐. 전부 다. 수빈이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준혁과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귀빈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야? 큰아버지가.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태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형을 찾아야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형을 찾아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저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국물 몇 모금만 마시고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형을 나는 오늘 쫓아냈습니다. 형? 태수가 장례식장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태수가 장례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뛰었어요. 형, 형,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멀리 퍼지지 않았어요. 주차장을 휘둘러 봤습니다. 수십 대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 세단, 흰 승용차, 큰 승합차. 하지만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노숙인. 그 구부정한 등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형, 어디 있어?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비를 맞으며 주차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양복이 젖어 몸에 달라붙었어요. 구두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상관없었어요. 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형, 나야. 태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귀를 때렸어요. 수빈과 준혁이 뒤따라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뛰어왔어요. 아빠.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비 맞으면 안 돼요. 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끝까지 뛰어갔어요. 거기에도 형은 없었습니다. 태수가 멈췄습니다.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어디 갔어?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일단 들어가요. 비 너무 많이 맞았어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형을 찾아야 해. 이 비에 찾을 수 없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요. 수빈이 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아빠,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출구를 바라봤어요. 형은 저길로 나갔을 거예요. 비를 맞으며. 혼자서. 내가 쫓아냈어.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형을. 내가 쫓아냈어. 수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일단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이야기해요.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아들과 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젖은 양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구두가 질벅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어요. 형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귀빈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수건을 가져왔어요. 태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기장, 아직 다 못 읽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기장, 아버지의 일기장. 수빈이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아빠, 뒤에 더 있어요.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젖은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축축해졌어요. 아까 읽다 만 부분이었습니다. 1995년의 일기. 더 뒤를 넘겼습니다.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된 해였어요. 오늘 교도소에 다녀왔다. 태호를 면회했다. 6년 만이다.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면회하셨다. 자신은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태호가 많이 야위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다. 40도 안 됐는데 늙은이처럼 보였다. 그래도 태호는 웃었다. 태수 잘 있냐고 물었다.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은 나를 걱정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태수가 의대를 그만뒀다는 말을 어떻게 해? 사업을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 형을 미워해서 의사를 포기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태수 잘 있다고, 의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태호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좋다고, 다행이라고. 내 동생이 의사가 되는구나. 내가 지킨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은 감옥에서 내가 의사가 될 거라고 믿으며 버텼어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으며. 그런데 나는 이미 그 꿈을 버렸습니다. 형을 미워하면서 아버지도 차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형의 마음을 지키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09년 3월 15일. 태호가 출소했다. 15년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다. 마중을 나갔다. 교도소 앞에서 태호를 기다렸다.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출소. 형이 출소한 날. 그날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 회사에 있었을 겁니다. 회의를 하고 있었겠죠. 형이 15년 만에 세상에 나오는 날. 자신은 형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나왔다. 머리가 하얗게 샜다. 등이 굽어 있었다. 43살인데 예순처럼 보였다. 그래도 태호는 웃었다. 아버지, 태수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다. 1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걱정은 안 하고 동생 걱정만 했구나. 태수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형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동생을 만날 날만 기다렸어요. 나는 말했다. 태수는 바빠서 못 온다고. 사실은 태수에게 연락도 안 했다. 태수가 형을 미워하는 거 알았다. 만나면 서로 상처만 받을 것 같았다. 태호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미워서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신 거였어요. 만약 연락을 받았다면 갔을까요? 아니, 안 갔을 겁니다. 그때는 형을 너무 미워했으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호에게 돈을 줬다. 새 출발하라고. 작은 가게라도 해보라고. 그런데 태호가 고개를 저었다. 태수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살인자 형이 사업한다고 소문나면 태수 회사에 누가 된다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고. 눈에 안 띄게 살겠다고. 태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형은 출소 후에도 나를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피해가 갈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노숙인이 된 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전부 나 때문에. 태수가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쾅, 쾅.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수빈이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이요.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형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나 때문에.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태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형을 찾아야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안에.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팀 전부 동원할게요. 주변 수색하라고 할게요. 준혁도 말했습니다. 근처 노숙인 쉼터랑 역 주변 다 뒤져볼게요.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을 찾아야 했어요. 지금 당장.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펄럭였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 날짜 2024년 12월 17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나는 이제 간다. 태호야, 태수야. 아비가 못난 죄로 너희 둘 다 고생시켰다. 태호야, 고맙다. 동생 지켜줘서. 태수야, 용서해라. 형을 용서해라. 그리고 형을 찾아라. 형이 갈 곳은 한 곳뿐이다. 그곳에서 형을 기다려라.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곳? 어디? 일기장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살던 그 집, 아직 그대로 있다. 태호가 돌아갈 곳은 그곳뿐이다. 태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30년 전, 그 집, 알았습니다. 형이 어디로 갔는지, 태수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서울 외곽의 작은 단칸방, 좁고 낡은 집이었어요.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의원을 운영하셨어요.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진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가난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형과 함께였으니까. 태수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형 태호, 5살 많은 형이었어요. 형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을 대학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가져왔습니다. 태수야, 너는 공부해라. 형이 늘 말했어요. 형은 못 배웠지만 너는 배워야 해. 의사 되고 싶다며. 아버지처럼. 형이 웃었습니다. 형이 뒷바라지 할게. 걱정 마. 그 말대로였어요. 형은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동생 학비를 댔습니다. 태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형이 가장 기뻐했어요. 역시 내 동생이야. 형이 태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온다. 그날 밤, 형은 술에 취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수야, 형이 힘든 거 하나도 안 힘들어. 형이 말했어요. 내가 의사 되는 거 보면 다 보상받는 거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기억이 가슴을 찔렀어요. 형은 그토록 동생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런데 그 꿈을 태수는 스스로 버렸어요. 형을 미워하면서. 아빠,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어딘데요? 태수가 정신을 차렸어요. 경기도야. 시흥. 지금 가실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태수가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가져올게요. 준혁이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검은 승용차가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태수가 차에 올랐어요. 수빈도 따라 탔습니다. 저도 갈게요. 수빈이 말했어요. 큰아버지 찾아야 하잖아요. 준혁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형은 이 비를 맞으며 걸었겠죠. 젖은 점퍼를 입고 절뚝거리며.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의대를 그만두셨어요?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까 일기장에 있었잖아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때문에 의사 포기했다고. 태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그래.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때문에 그만뒀어. 왜요? 태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형을 미워했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인 놈이라고 생각했지. 수빈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형이 법정에서 말했거든. 태수가 계속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다고. 돈을 갚으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수빈이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나는 몰랐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와이퍼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 어릴 때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기는 굶으면서도 나한테 밥을 먹였어. 헌 옷을 입으면서도 나한테 새 교복을 사줬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 덕분에 내가 의대에 간 거야. 수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런 형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니. 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심했지. 태수가 말했어요. 형처럼 되지 않겠다고.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지. 형에 대한 분노가 내 원동력이었어. 태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었어. 태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은 나를 지키려다 그런 거였는데. 나를 위해 살인자가 됐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형을 미워하며 30년을 살았어. 차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태수가 울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내가 바보야. 태수가 울먹였습니다. 형이 왜 그랬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무슨 사정이 있었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냥 미워하기만 했어. 태수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쉬었거든. 미워하는 게. 수빈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아빠, 울지 마요.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찾아서 사과하면 돼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용서해 줄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버린 동생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큰아버지 눈빛. 태수가 딸을 바라봤어요. 큰아버지는 아빠를 미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던 눈빛이었어요. 태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준혁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는 5분 남았어요. 태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골목을 형과 함께 걸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형이 항상 먼저 와서 기다렸죠. 형, 오늘 뭐 먹어? 라면이지. 맛있는 라면. 또 라면이야? 야,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형은 웃었어요. 라면밖에 못 먹이는 게 미안했겠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기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 건물인 것 같아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30년 전 가족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형?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형? 거기 있어. 낡은 건물을 향해 뛰어갔어요. 발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형을 찾아야 했어요. 건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태수가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좁은 복도가 보였어요. 벽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형? 태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형, 여기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2층. 예전에 살던 집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문고리를 잡았어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드러났어요. 태수가 핸드폰 불빛을 비췄습니다. 좁은 방 안이 보였어요.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벽지, 금이 간 천장,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닥.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형?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어디 있어? 방 안을 둘러봤어요.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그때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태수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핸드폰 불빛을 비췄습니다. 젖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문에서 시작해서 방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 왔다 간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형이다.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형이 여기 왔었어.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방 안쪽 구석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누웠다간 흔적이었어요. 형?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형?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그때 수빈이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저기요. 태수가 돌아봤습니다. 뭐? 밖에 발자국이 있어요. 수빈이 말했어요. 뒷문 쪽으로 이어져 있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뛰어나갔어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핸드폰 불빛을 비췄습니다. 흙바닥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절뚝거리는 발자국이었습니다. 한쪽이 깊고 한쪽이 얕았어요. 형의 발자국이 분명했습니다. 형? 태수가 소리쳤어요. 형? 나야. 태수야. 발자국을 따라 뛰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진흙탕을 밟으며 발자국은 뒷골목으로 이어졌어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어요. 태수가 핸드폰 불빛의 의지에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 어디 있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와.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큰 길로 이어지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 태수가 달려갔습니다. 회색 점퍼, 헝클어진 머리카락, 비에 젖은 몸. 형이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탕에 양복이 더러워졌어요. 상관없었습니다. 형을 안아들었어요. 축 늘어진 몸이 무거웠습니다. 형, 형, 태수가 소리쳤어요. 눈 떠, 형. 태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형, 제발. 태수가 흔들었어요. 눈 뜨라고. 나야. 태수야. 그때 태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 정신 차려. 형. 태호가 힘겹게 웃었어요. 와, 구나. 형, 말하지 마. 숨 쉬어. 태수가 말했어요. 지금 병원 갈 거야. 조금만 버텨.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피가 섞인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붉은 피가 입가에 묻었습니다. 형? 태수가 소리쳤어요. 피 토하잖아. 빨리 병원 가야 해. 뒤에서 수빈과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큰아버지. 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구급차 불러요. 빨리. 수빈이 태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버지, 괜찮으세요? 태호가 수빈을 바라봤어요.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밤. 고마웠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큰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태수가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죽으면 안 돼. 알았지? 나 할 말 있어. 형한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못한 말이 있어. 태호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수야. 태호가 말했어요. 형, 알아. 몰라. 태수가 소리쳤어요. 형은 몰라. 눈물이 비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나 30년 동안 형 미워했어. 태수가 울부짖었어요. 형이 날 지키려고 그런 건 줄도 모르고, 형이 날 위해 감옥 간 줄도 모르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 때문에 의사 때려치웠다고, 형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빗물에 섞여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아는데. 태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형, 다 알아. 어떻게 알아? 태수가 울었어요. 형한테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형은 몰라. 태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태수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태수야. 태호가 웃었어요. 형은 괜찮아. 뭐가 괜찮아? 태수가 소리쳤어요. 형 이 꼴로 만든 게 나잖아.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이 선택한 거야.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또 피가 나왔어요. 형? 태수가 외쳤어요. 말하지 마. 힘 아껴. 아니. 태호가 말했어요. 지금 해야 해.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수야. 태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형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 태수가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뭐든 말해. 형? 태호가 힘겹게 웃었어요. 내 손 보여줘. 태수가 두 손을 펼쳤습니다. 형 앞에 내밀었어요. 태호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곱다.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다행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 안 묻어서 다행이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 이 손으로 회사 세웠지. 태호가 웃었어요. 많은 사람 먹여 살렸지. 의사는 못 됐지만 숨이 거칠어졌어요. 훌륭하게 잘 살았어. 장하다. 내 동생. 태수가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죽지 마. 제발. 태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형, 눈 떠. 태수가 소리쳤어요. 형, 형.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구급차 왔어요. 준혁이 외쳤어요. 이쪽이에요. 빨리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가지고 왔어요. 태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태수가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같이 타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빨리요. 태수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형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형, 버텨. 알았지? 태수가 말했어요. 우리 병원으로 갈 거야. 최고 의료진 다 붙여줄 거야.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빗속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어요. 태수는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형,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죽으면 안 돼. 나 아직 할 말 다 못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랑한다는 말. 아직 못했단 말이야. 구급차가 빗속을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는 형의 손을 잡은 채 기도했습니다. 살아만 달라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구급차가 한성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내려졌어요. 환자 상태. 응급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60대 남성, 의식 없음. 구급대원이 대답했어요. 객혈 있고 호흡 불안정합니다. 들것이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뒤따라 뛰었어요. 회장님, 누군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과장이었어요. 한성병원 소속 의사였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태수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형이야. 내 친형. 응급실 과장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에게 형이 있었나? 하지만 질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이 말했어요. 보호자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들어갈 거야. 회장님, 규정상. 내 병원이야. 태수가 소리쳤어요. 내가 세운 병원이라고. 규정은 내가 만든다. 응급실 과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가에 마른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사를 놓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모니터에 심장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삐삐삐. 느리고 약한 박동이었어요. 혈압 80에 50입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맥박 불규칙합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댔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폐에서 이상음이 들립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영상 검사 필요합니다. 태수가 다가갔어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어요. 평생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형,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버텨야 해. 알았지?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 폐암 말기로 보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태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폐암, 말기, 네. 그리고 영양실조도 심합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바라봤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 푹 꺼진 볼, 뼈만 남은 팔. 형은 아프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굶으면서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아니, 동생에게 짐이 될까봐, 동생에게 알려질까봐.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형?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환자분 옷에서 나온 겁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낡고 누런 비닐. 테이프로 여러 번 감싼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비닐봉지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 지폐 한 장이 있었어요. 낡은 1,000원짜리였습니다. 1994년 발행 국권.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어요. 아까 장례식장에서 부조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조함에 넣었으니까요. 이건 또 다른 1,000원이었어요.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폐를 펼쳐봤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였어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태수에게. 형이 미안하다. 이 돈은 형 전 재산이야. 그때 형이 밥 한 끼 살게. 사랑한다, 동생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30년 전, 형이 끌려가기 전에 쓴 글이었어요. 형은 이 1,000원을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출소 후에도, 노숙을 하면서도, 굶으면서도 이 돈은 쓰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줄 돈이었으니까. 형? 태수가 흐느꼈어요. 이걸 왜 안 썼어? 배고팠을 텐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걸로 밥 사 먹지. 1,000원짜리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지폐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형은 30년 동안 이 1,000원을 품고 살았어요. 동생을 향한 사랑을 품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런데 나는 형을 미워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야. 태수가 울었어요. 형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그때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심장 박동 떨어집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태수가 형에게 달려갔어요. 형? 형? 형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형? 눈 떠. 태수가 소리쳤어요. 죽으면 안 돼. 보호자분 비켜주세요. 의사가 외쳤어요. 간호사가 태수를 밀어냈습니다. 의료진이 형 주위로 모였어요. 충격 간다. 의사가 소리쳤어요. 툭. 형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일직선이었습니다. 다시. 툭. 일직선. 태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형? 형? 또 한 번. 의사가 소리쳤어요. 툭. 삐삐삐.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형,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아줘.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수빈과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수빈이 달려왔어요. 큰아버지는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술해야 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폐암 말기래. 수술해야 살 수 있어. 폐암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기라고요? 그래.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우리 병원 최고 의료진 다 불러. 태수가 말했어요. 흉부외과, 종양내과 다 불러. 지금 새벽인데요. 준혁이 말했어요. 상관없어. 태수가 소리쳤어요. 다 불러. 지금 당장. 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형, 들려? 태수가 말했어요. 수술할 거야. 최고 의사들이 할 거야. 형이 30년 전에 지켜준 내 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손으로 세운 병원이야. 이제 이 병원이 형을 살릴 거야. 태수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았지? 버텨야 해.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형, 느껴지지? 내가 여기 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제 안 놓을 거야. 영원히. 새벽 3시 한성병원 응급실에 의료진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종양내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최고의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수술 준비합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형이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수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태수가 형의 손을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지는 게 싫었어요. 형, 태수가 말했어요. 꼭 살아서 나와. 나 아직 할 말 많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형한테 밥도 사줘야 하고 30년치 밥값 갚아야 한다고. 눈물이 흘렀어요. 알았지?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형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1,000원짜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된 형의 사랑. 태수는 그 1,000원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형이 살아 돌아오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철문이었어요. 그 너머로 형이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수빈이 다가왔어요. 일단 앉으세요. 수술 오래 걸릴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앉아. 여기 서 있을 거야. 수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태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이 30년을 버텼는데 나는 이 정도 못 버티겠어? 수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기다렸어요. 준혁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그래도 형이 30년 동안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돼. 준혁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섰어요. 세 사람이 수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5시가 넘었어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태수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1,000원짜리가 쥐어져 있었어요. 30년 된 형의 편지. 태수는 그 글씨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동생아. 형은 사랑한다고 썼어요.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모든 걸 잃으면서도 동생을 사랑한다고.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어요. 아빠,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 편지 봐도 돼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0원짜리를 건넸어요. 수빈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큰아버지, 수빈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준혁도 편지를 받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계셨구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굶으면서도 안 쓰셨구나.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그런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 그런데 나는. 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동안 형을 미워했어. 수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았어야지. 태수가 소리쳤어요. 형이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야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왜 그랬냐고, 무슨 사정이 있었냐고. 그냥 믿었어. 형이 나쁜 놈이라고. 태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 수빈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큰아버지 살아나시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수빈이 말했어요. 30년 못했던 거 이제부터 하면 돼요. 태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래.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살아나야 해. 꼭.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 형은? 의사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살아?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양을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뭐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워낙 오래 방치된 상태라서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 있어? 태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관리하시면 1년에서 2년 정도. 1년. 많아야 2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형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함께할 시간이 1년밖에 없다니. 너무 짧았어요. 30년을 미워했는데 사랑할 시간은 1년뿐이라니. 아빠, 수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1년이면 충분해요. 태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30년치 사랑을 드리면 돼요. 수빈이 말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매일매일 함께하면 돼요. 수빈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큰아버지가 못 드셨던 밥 매일 해드리면 돼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형한테 밥 해줘야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동안 굶은 거 다 채워줘야지. 그때 의사가 말했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회복실로 옮겼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디야? 어디로 가면 돼? 의사가 앞장섰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태수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어요. 수빈과 준혁도 뒤따랐습니다. 회복실 문이 열렸어요. 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팔에 주사줄이 꽂혀 있었어요. 모니터에 심장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태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형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태수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형?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마워, 형. 태수가 말했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를 봤습니다. 수?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정신 들어? 태수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야, 태수야. 태호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내 병원. 태수가 말했어요. 형 살리려고 밤새 수술했어. 태호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한 병실, 하얀 이불, 반짝이는 의료기기. 좋은 데네.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많이. 비싸겠다. 태수가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내 병원인데. 태수가 말했어요. 형 치료비는 평생 공짜야.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야. 형, 이제 다 알아. 태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왜 그랬는지. 태수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다 알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버지 일기장에 다 써 있었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쓰셨구나. 응.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알아. 이제 형이 나를 지키려다 그런 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손을 지키려다 그런 거. 형이 나한테 죄책감 안 주려고 거짓말한 거. 태수가 울었어요. 다 알아, 형.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어요. 미안해, 형.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몰라서 미안해. 형을 미워해서 미안해.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 미안해, 형. 태호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동생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바보. 태호가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형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태호가 말했어요. 30년 동안 연락 못해서. 아니야. 태수가 소리쳤어요. 형은 잘못한 거 없어. 형은 나를 지켜준 거야. 태수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생 고마워해도 모자라.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것만 들으면 됐어. 태호가 말했어요. 이제 여한이 없어. 무슨 소리야? 태수가 소리쳤어요. 형, 이제 시작이야. 우리 30년 못한 거 다 해야 해. 태수가 말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가고
형이 좋아하던 설렁탕 기억나? 태수가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퇴원하면 설렁탕 먹으러 가자. 태수가 말했어요. 30년 전에 가던 그 가게 아직 있어. 태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렁탕? 그래. 맛있는 설렁탕.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좋아하던 거 먹을 수 있겠어? 태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태수가 말했어요. 형, 이제 뭐든 먹을 수 있어. 내가 다 사줄 거야. 태수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치 빚값 다 갚을 거야.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 태호가 말했어요. 설렁탕 먹고 싶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형제는 손을 잡은 채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었어요. 작년 이맘때 아버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돌아왔죠. 1,000원을 부조하고 밥 한 끼를 달라던 형.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왔는데 올해는 눈이 오네요.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아빠, 수빈이 불렀어요. 큰아버지 모시고 와요. 밥 다 됐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태수가 방문을 열었어요. 큰 방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 따뜻한 온돌이 깔린 방. 형이 살고 있는 방이었어요. 수술 후 태수는 형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가장 크고 따뜻한 방을 들였어요. 처음에 형은 거절했습니다. 안 돼. 폐가 될 거야. 하지만 태수는 막무가내였어요. 폐가 되긴 뭐가 폐가 돼. 형은 이제 내 집에서 살아. 결국 형은 동생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1년째 태수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았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태수가 사준 비싼 한복이었습니다. 형? 태수가 불렀어요. 밥 먹으러 가자.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을 바라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벌써 됐어? 태호가 물었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형은 쉬어야지. 태수가 말했어요. 수빈이가 다 했어. 태수가 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다들 기다려. 태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걸음이 느렸습니다. 태수가 형의 팔을 잡았어요.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형, 오늘 뭐 먹고 싶어? 태수가 물었어요. 글쎄, 태호가 생각했어요. 설렁탕? 태수가 웃었습니다. 형은 맨날 설렁탕이야. 맛있잖아. 태호도 웃었어요. 내가 사주는 설렁탕이 제일 맛있어. 두 형제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에는 큰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설렁탕, 갈비찜, 잡채, 전, 온갖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와, 태호가 감탄했어요. 이게 다 뭐야? 수빈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큰아버지 오세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준혁도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큰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태호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애들아, 큰할아버지, 같이 밥 먹어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제가 옆에 앉을 거예요. 태호가 허리를 굽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같이 먹자. 태수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노숙인이었던 형이 이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앉아. 태수가 말했어요. 밥 식겠다. 모두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상석에 앉았어요. 태수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수빈이 설렁탕을 태호 앞에 놓았어요. 큰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태호가 설렁탕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국물이 김을 피워 올렸어요. 고맙다, 수빈아. 태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데 뭐려? 수빈이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태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왜 울어? 태수가 물었어요. 맛없어?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맛있어서 그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족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형, 울지 마. 태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매일 같이 먹을 거야. 태수가 형의 손을 잡았어요. 매일매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밥상 주위가 훈훈해졌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1,000원짜리였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 찾은 그 1,000원이었어요. 태수야. 태호가 말했어요. 이거 돌려줄게. 태수가 1,000원을 바라봤습니다. 1994년 발행 국권. 30년이 넘은 지폐. 이게 뭔데요? 수빈이 물었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에 내가 형한테 준 거야. 태수가 말했어요. 형이 끌려가기 전에 돌아오면 돌려달라고 했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형이 밥 한 끼 사준다고 했거든. 수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큰아버지. 태호가 1,000원을 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돌려줄게. 30년 걸렸지만. 태호가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약속 지켰어. 태수가 1,000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 태수가 울었어요. 이건 형이 가져. 왜? 태호가 물었어요. 이건 형 거야. 태수가 말했어요. 형이 30년 동안 지킨 거잖아. 형이 나를 사랑한 증거잖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건 형이 가지고 있어야 해.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야.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미움, 오해, 그리움, 후회.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어요. 태수가 1,000원을 형의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 이제 밥값은 내가 낼게. 태수가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30년치 이자까지 붙여서 태수가 말했어요. 평생 내가 낼 거야. 태호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형은 맛있게 먹을게. 많이 먹어, 형. 태수가 말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 같이 먹자.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포근한 눈이었어요. 밥상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태호가 설렁탕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형, 맛있어? 태수가 물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응. 태호가 말했어요. 꿀맛이야. 30년 만에 동생이랑 먹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태수도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나도 먹자. 태수가 말했어요. 형이랑 같이. 두 형제가 나란히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30년 만이었어요.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깨끗하고 새하얀 세상. 마치 30년의 미움과 오해가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맛있게, 행복하게.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이 함께하는 게 행복이구나. 30년 동안 몰랐어요. 형을 미워하느라, 돈을 버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알았습니다. 가족이 최고라는 것, 사랑이 최고라는 것. 태수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어요. 형? 태수가 말했어요. 응? 태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사랑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못한 말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사랑해.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볼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도. 태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수야. 30년 동안. 태호가 울었어요. 매일 사랑했어. 두 형제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울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수빈이 눈물을 훔쳤어요.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두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포근한 눈. 세상이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1,000원. 30년 전에 1,000원.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준 사랑이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다닌 마음이었습니다. 굶으면서도 쓰지 않은 돈. 동생 생각하며 간직한 돈. 그 1,000원이 두 형제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태수가 형을 바라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형, 내년에도 같이 먹자. 태수가 말했어요. 그래.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평생. 두 형제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사랑하는 가족.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어요. 밥상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렸어요. 따뜻한 성탄절 전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형. 30년 만에 알게 된 사랑. 1,000원은 형이 내게 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울이었습니다.